좋아요, 구독.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결이 되었는데요. 오늘 어떤 공시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최근에 신산 모멘텀 부각이 좀 되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좀 있었고요. 지난 7월에는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유형자산 양수 결정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향후 공시 추이 그리고 향후 전망과 모멘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공시가 나온 특정 종목을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국전약품 자세하게 일단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1995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주 사업은 원료의약품과 전자소재, 배터리용 소재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으로 의약품 부문과 전자소재 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의약품 부문은 제약회사와 원료의약품 회사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전자소재 부문은 2차 전지 전해액 원료 그리고 반도체 소재 완제품 및 중간체 연구와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보면 최근 연간 실적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8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당기순이익은 4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업이네요. 전환사채와 관련된 공시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바로 어제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공시했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즉 사채 발행 형태에서 1년 이후에 이 사채 행사가액, 즉 전환가액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요건 또는 상환되는 요건으로서 투자 형태로 좀 적용되고 있는데 회사 2회차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는 990억인데 990억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 실제 확정 금액은 650억 원입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 투자 자금 305억 그리고 운영 자금 345억을 조달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표면 이자율이 모두 제로. 무이자 조달인데 통상적으로 이 사채 이율이 좀 제로라는 것은 납입하는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1년 이후에 이 전환가액이, 즉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만 이 시세 차익을, 투자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무이자 자금 조달은 회사에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투자 발행 조달 형태가 아니었나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환가액은 8,791원입니다. 하단 내용 쭉 읽어보면 지금 청약일은 9월 16일 그리고 납입일 이사회 결일 9월 14일, 청약 납입 9월 16일, 내일 납입될 예정인데 특별한 어떤 이 상황이 없다면 납입이 좀 완료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봅니다. 특정인에 대한 이 사채 발행 내역을 좀 보면 발행 대상자 대부분이 NH 대신 교보 헬스케어 제1호, 기관 투자자를 좀 대상으로 650억 원 전량을 좀 조달한다. 전체 자금 조달 어떤 의미 부분에서는 무이자 자금 조달을 추진함으로써 국전약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자금 조달의 성공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공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사업 모멘텀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두 가지 힌트가 일단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었죠. 시설 투자 자금이 305억 원, 운영 자금이 345억 원인데 여기서 결정된 어떤 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명기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업 부분에 적용돼서 사용될지 언론을 통해 좀 밝혔는데 회사는 전환사채로 조달되는 자금을 전자소재 공장 그리고 원료의약품 공장의 신규 시설 설비 투자를 좀 결정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인력 충원 그리고 기타 운영자금으로 좀 세분화될 텐데 이는 2023년도부터 좀 본격적인 전자소재 분야의 안정적인 좀 진출을 위해서 공장 신축에 좀 투자되는 이 투자비 대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지난 7월 21일, 7월 7일자 공시를 좀 보면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또 하나같이 또 있거든요.
회사는 공장 신설 결정을 좀 했는데 172억 원입니다.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20.6%에 해당되는 좀 수치고 투자 목적은 충북 음성의 전자소재 생산 캐파 확충과 연구 개발 고도화를 위해서 172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를 좀 결정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1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좀 추진되는 시설 투자인데 전체 금액 350억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차 투자로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투자 금액이 최종적으로 좀 완료가 좀 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향후 전자소재 사업 부분의 매출 70% 이상을 이 전자소재 사업 부분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 35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의 의미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소재 이 캐파 증가에 따른 어떤 매출 산입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세하게 공시 분석을 계속해 주고 계시고 이게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까지 짚어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신약 개발 기업이죠. 샤페론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오늘의 종목도 연관해서 저희가 짚어볼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저는 오늘 이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봤는데 첫 번째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시설 투자, 세 번째 모멘텀은 지금 회사가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28포인트를 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제휴 관계에 있는 이 비상장사입니다. 샤페론의 상장 이슈인데 먼저 신규 시설 투자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전자소재 사업 부분의 70%를 이 국전약품에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따른 캐파 증가,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입이 된다면 2023년도 3분기 또는 4, 4분기부터 확연한 원료 의약품 매출 비중에서 70%의 추가 매출이 좀 반영된다는 관점에선 실적 호조, 성장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전망되는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조달된 650억 원의 자금이 전자소재 사업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료 의약품 사업 부분의 어떤 역량 강화, 이에 따라 R&D 비용들이 좀 증가된다는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들에 따라 어떤 현재 매출 증가 추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매출액을 우리가 좀 집계해 보면 올해 상반기 33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거뒀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9%좀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24억을 좀 기록하면서 분기 실적 기록 기점에서는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좀 기록하고 있다. 이 포인트가 큰 폭의 증감 추이를 좀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도 하반기에 전자소재 사업 부분의 본격적인 어떤 양산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렸던 샤페론인데 지금 지난해 3월 국전약품의 치매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로 좀 공급되면서 지난해 9월에 이제 신고가 갱신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됐지만 현재 이에 따라서는 상승폭이 좀 크게 반납된 형국인데 샤페론이 다음 달 26일 그리고 27일 청약을 거쳐서 코스닥 시장에 어떤 상장하게 된다면 지금 이에 따른 지분 투자 그리고 사업 제휴 관계에 있는 이 국전약품에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전약품과 관련된 세 가지 모멘텀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실질적으로 차트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최고점을 찍고 쭉 내림세 혹은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대표님? 네, 지난 9월 24,900원 신고가 갱신 이후에 주가 현재 구간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어떤 하락 추이 구간에 좀 이 주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보유적 관점에서 좀 답답하고 제가 판단된 매물대가 좀 강한 매물대는 17,000원에서 2만 원대 그리고 15,000원에서 18,0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좀 탄탄한 좀 매물대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를 좀 돌파할 만한 어떤 회사의 어떤 모멘텀 부각이 좀 부재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2023년도에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의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지금 장기평 이 박스권 행복 구간을 좀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어떤 시그널이 좀 나와준다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 추세 구간에서 7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00원에서 9,500원, 8,200원에서 9,500원 사이가 지금 박스권 상태에서 이제 탄탄하게
주가 유지하고 있는 이 구간이었는데 지난 7월에 10,000원대 돌파 시도를 좀 했지만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실적 성장 관점 2023년도 상반기에 이 전자소재 사업 관련 부분에 어떤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면 2022년도 하반기 저는 한 연말 정도부터는 오히려 이에 따른 어떤 모멘텀 부각으로 주가 우상향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8,200원에서 8,500원, 8,200원에서 8,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2023년도 전자소재 사업 부분의 실적 산입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